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소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한마디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탐관 오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말. 억울한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던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암행어사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 수십 번 지방을 돌며 탐관 오리를 잡아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람. 박문수. 조선 영조 시대의 관리. 암행어사. 그리고 평생을 백성을 위해 싸운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박문수의 활약이 아닙니다. 박문수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입니다. 백성 편에 서는 것, 부패한 관리들과 싸우는 것, 힘있는 양반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조직 안에서 바른 말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는 박문수의 탄생부터 임종까지 그 삶을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고령 박씨, 양반가의 아들. 1691년. 조선 숙종 17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박문수. 고령 박씨 가문. 고령 박씨는 조선시대에 나름의 학문적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는 권세 가문은 아니었지만 지식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박항한, 어머니는 기계유씨. 박문수가 태어나 자란 환경은 평범한 사대부가의 환경이었습니다. 학문을 중시하고 유교적 질서를 따르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경로인 집안. 어린 박문수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대부가의 자제들이 그러했듯 어린 시절부터 사서삼경을 읽고 문장을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는 성격이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것. 이것이 나중에 그의 삶을 결정하는 특성이 됩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자라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숙종에서 경종을 거쳐 영조에 이르는 시기. 이 시기는 조선 역사에서 당파 싸움이 가장 격렬했던 때 중 하나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향배가 뒤집어졌고 어제의 집권 세력이 오늘의 역적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양반가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박문수는 무엇을 봤을까요? 권력이 무엇인지, 당파 싸움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그 싸움의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린 시절 목격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박문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1723년, 박문수 나이 32살, 증광별시에 합격합니다. 과거 급제, 조선 선비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과거에 합격한 시기가 32살이라는 것. 당시 기준으로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른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간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박문수가 어떤 고민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것을 보며 분노했는지 그 시간들이 나중에 박문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이인좌의 난과 운명의 전환. 박문수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1728년에 일어납니다. 이인좌의 난해. 영조 4년. 소론과 남인 일부가 영조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 이인좌가 청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한때 수도 한양까지 위협했습니다. 박문수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박문수는 반란군 진압에 관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으로 영조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박문수의 삶에서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영조가 박문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위 52년의 장수왕.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완화하려 했고 균역법으로 군역의 불균형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영조와 박문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박문수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영조는 박문수의 강직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직함 때문에 박문수를 암행어사로 내려보냈습니다. 박문수가 암행어사를 처음 맡은 것은 1728년 이후입니다. 영남 지역, 그리고 이후 여러 차례 각 지방의 암행어사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이인좌의 난에서 박문수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박문수는 소론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좌의 난은 소론 일부가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당파 동료들이 일으킨 반란에 맞서 왕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파 사회에서 자기 편의 반란에 반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옳고 그름을 당파보다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박문수의 첫 번째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영조의 신임을 얻게 했습니다. 산막욕망의 실행 암행어사 박문수. 암행어사. 조선시대에 왕이 직접 파견하는 비밀 감찰관. 신분을 숨기고 지방을 돌며 탐과 놀이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는 역할. 박문수는 이 역할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 정말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평범한 여행자처럼 행동하면서 민가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탐과 놀이들의 비리를 확인하면 출두를 선언했습니다. 마패를 내보이며 어사출두를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었는지 박문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많이 전해집니다. 억울하게 처형될 뻔한 사람을 구해냈다는 이야기. 탐과 놀이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다는 이야기. 부자들의 토지 겸병으로 빼앗긴 농민들의 땅을 돌려줬다는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전설화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문수의 암행어사 활동이 당시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행어사의 삶이 단순히 영웅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다닌다는 것, 밤길을 혼자 걷는다는 것,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탐과 놀이들의 뒤에는 강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 가문들, 중앙의 권력자들, 그들을 건드리는 것, 그것이 박문수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박문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조정에서의 싸움. 박문수의 싸움은 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싸웠습니다. 박문수는 영조시대에 여러 중요한 관직을 역임합니다. 이조참판,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 조선 정치의 핵심 자리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문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말했습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거슬러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박문수를 여러 번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박문수는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소론 계열로 분류됐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펴면서 당파를 넘어 인재를 등용하려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당파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당파 이익보다 백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같은 소론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기 편도 아니고 상대 편도 아닌
이 어정쩡한 위치가 박문수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박문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영조와 박문수 사이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박문수가 반대를 표했고 영조가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박문수가 귀양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결국 박문수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영조가 박문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것을, 그 믿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시켰습니다. 오막내면의 전환균역법과 박문수의 업적. 박문수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균역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균역법. 1750년 영조 26년에 시행된 제도. 조선시대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이 군에 복무하거나 포를 내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역이 극도로 불공평하게 운영됐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 가문들은 각종 방법으로 군역을 피했습니다. 그 부담이 가난한 평민들에게만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한 집안에 군역을 져야 할 사람이 죽었어도 그 부담이 이웃이나 친척에게 전가됐습니다. 이것을 족징, 인징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군역 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균역법은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양반들,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 박문수는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균역법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로서는 가능한 최선의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기 위한 싸움. 그것이 박문수가 조정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육막 귀환하다 영조의 신인과 박문수의 한계.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군신 관계 중 하나입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박문수도 영조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반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화해하고 또 다투는 과정을 보면 진정한 신하와 왕의 관계란 어때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일 수 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강직함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 토지제도, 당파 정치의 구조. 이것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의 한계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을지. 현장에서 탐관오리를 잡아봐야 다음 지방에 또 탐관오리가 나타납니다. 균역법을 시행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의 불공평이 생깁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문수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박문수라는 사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박문수의 인간적인 면. 박문수를 단순히 정의로운 관리로만 보면 그는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 박문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과 일화들을 보면 박문수는 상당히 직접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바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강직하게 보이게도 했지만 때로는 거칠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영조 앞에서도 직접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는 기록.
그 자리에서 영조가 언성을 높였다는 기록. 그런데도 박문수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기록. 이것이 단순히 용기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박문수는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격이 그를 훌륭한 관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주변과 마찰을 빚게 하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삶에서 고독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혼자 길을 걷는 것,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 성공을 해도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 그것이 암행어사의 숙명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고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팔막 암행어사 제도와 박문수의 위치. 박문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행어사 제도 자체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에 매우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왕이 직접 파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고위관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는 왕의 명령서인 봉서와 마패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을 건드린다는 것, 그 탐관 오리들 뒤에 권력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암행어사가 지방에 나가 있는 동안 중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조선시대 암행어사 중에는 지방에서 위험을 당하거나 돌아와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영남, 호서, 호남 등 조선 전역을 돌았습니다.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매번 강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박문수는 왜 이 일을 계속했을까요? 영조의 명령이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돌면서 봤을 것들, 굶주린 백성들, 빼앗긴 토지, 억울하게 처형될 뻔한 사람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박문수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구막 박문수와 사도세자. 박문수의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세자. 박문수는 사도세자 시절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박문수가 활동하던 시기는 영조 치세 전반기와 중반기에 해당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 사건이 일어난 1762년보다 앞서 주요 활동을 했고 박문수는 17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사도세자의 비극보다 박문수의 죽음이 6년 앞선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박문수는 사도세자를 걱정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던 시기, 박문수는 세자를 위해 영조에게 진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고한 영조 앞에서 세자를 위해 말을 꺼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박문수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문수답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박문수가 영조에게 세자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박문수가 1756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762년 사도세자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박문수가 살아있었다면 그 사건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역사에서 가장 아픈 가정 중 하나입니다. 신막 오늘날의 박문수. 박문수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박문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직 안에서 불의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권력자의 비위를 거슬러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 안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환영받습니까? 많은 경우 외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박문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귀향을 갔습니다. 정적들에게 공격받았습니다. 자기 당파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박문수는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당장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으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박문수를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도 박문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문수의 삶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그것이 박문수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에필로그 1756년 박문수 1756년 4월 24일 박문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66, 영조 32년. 박문수가 섬겼던 영조는 그보다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박문수의 죽음 이후 영조는 글을 기렸습니다. 충원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성스럽고 공정하다는 뜻. 충원. 충성스럽고 공정하다. 그것이 박문수가 평생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 강직함은 외롭습니다. 박문수는 평생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여러 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적들이 생겼습니다. 귀양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심은 통합니다. 영조와의 관계. 여러 번 충돌했지만 결국 신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것을 영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행동으로 남습니다.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다닌 이야기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제도, 그가 구한 사람들, 그가 바꾼 것들. 역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박문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권력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사람. 백성을, 아니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박문수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박문수의 삶이 보여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